만약 30년 전 갓난아기 두 명이 서로 바뀌어 자라왔다면요? 그리고 그 비밀이 단 한 사람의 목숨 때문에 세상에 드러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993년 11월 15일 새벽 3시 17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삼성병원 산부인과 병동에는 유난히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복도 끝 201호실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바로 옆 202호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201호실에 누워 있었어요. 김도연, 35살. 이번이 세 번째 출산이었습니다. 벌써 두 딸을 낳았는데 이번엔 꼭 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아니, 바라야만 했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거의 다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제발, 이번엔 아들이게 해주세요. 진통이 절정에 달했을 때 옆방에서도 비슷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202호실에는 제 시동생의 아내인 이선주 씨가 있었습니다. 29살로 저보다 6살 어렸지만 이번이 첫 출산이었죠. 으아, 드디어 제 아이가 세상에 나왔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미묘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딸, 또 딸이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아들을 기다리셨는데 또 딸이라니. 눈물이 핑 돌았지만 간호사들 앞에서 실망한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으아, 그때 옆방에서도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것보다 조금 더 우렁차고 힘찬 울음소리였습니다.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혹시 선주 씨는 아들을 낳은 건 아닐까요? 몇 시간 후, 회복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셨어요. 이른이 넘으신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로 걸어오시는 모습이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또 딸이라며.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첫째 딸 때도 둘째 딸 때도 들었던 말이었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이어진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시아버지까지. 그리고 이제 남편이 이어받았죠. 하지만 다음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면 가업이 끊기게 되는 겁니다. 선주는 어떻게 됐나? 시어머니께서 옆방을 가리키며 물으셨어요. 간병인을 통해 들은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으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실망과 질투, 그리고 뭔가 음모를 꾸미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래, 참 운명도 기구하다. 시어머니께서 중얼거리시더니 갑자기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도연아, 우리 집안대가 끊어져도 괜찮겠니? 그게 무슨. 선주가 낳은 건 아들이고 내가 낳은 건 딸이잖아. 참 아이러니하지 않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뭔가 끔찍한 제안을 하실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설마 생각해 보자꾸나. 어차피 갓난아기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리고 우리 집안의 미래가 걸린 문제야.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시어머니께서 그런 끔찍한 일을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어머니, 그런 건 안 됩니다. 아이들을 바꾸자는 말씀이신가요? 왜 안 되겠어? 어차피 같은 핏줄이고 큰 집에서 키우든 작은 집에서 키우든 우리 가족인 건 마찬가지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런 건 안 됩니다. 제가 낳은 딸을 어떻게. 도연아, 내가 생각을 다시 해봐. 지금까지 딸만 셋을 낳아서 우리 집안에 얼마나 실망을 안겨줬는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시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몰려왔습니다. 정말로
제가 딸만 낳아서 집안에 죄를 지은 걸까요? 선주한테는 말해보셨나요? 아직이야. 하지만 그 애도 우리 집안 사람이니까 이해할 거야. 큰 집이 대를 이어야 한다는 걸 모르겠어? 시어머니께서 일어서시더니 문 쪽으로 향하셨어요. 내일까지 생각해 보거라. 이건 우리 집안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혼자 남았어요. 갓 태어난 딸아이가 제 품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고 소중한 생명을 어떻게 다른 집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어머니 말씀도 이해가 갔어요. 정말로 우리 집안의 3대째 가업이 끊어질 위기에 놓여 있었거든요. 첫째 딸 수정이도, 둘째 딸 미정이도 이미 시집을 갔고, 이제 태어난 셋째까지 딸이라니.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방에서는 선주 씨가 아들을 안고 행복해하고 있을 텐데, 저는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다니.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을 굳혔어요. 우리 집안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선주 씨와 함께 제 병실로 오셨어요. 선주 씨는 아들을 낳은 기쁨에 얼굴이 환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고는 점점 굳어졌습니다. 선주야, 앉아라. 네, 어머니. 선주 씨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가슴이 두둥거려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상의할 일이 있어서 왔다. 무슨 일이신지요? 너도 알잖아. 우리 큰 집에 아들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선주 씨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걸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도연이가 낳은 건 딸이고 내가 낳은 건 아들이야. 참, 아이러니하지 않냐? 시어머니께서 천천히 말씀하시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본 건데 아이들을 바꿔서 키우면 어떨까 하는 거야. 네. 선주 씨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제 가슴도 덩달아 조여왔습니다. 아이들을 바꾼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내 아들은 큰 집에서 키우고 도연이 딸은 너희 집에서 키우는 거지. 선주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 건 안 됩니다. 제가 낳은 아들을 어떻게? 앉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어요. 선주 씨는 무서워하며 다시 앉았습니다. 선주야, 내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올 때 뭘 약속했지? 집안의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잖아.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제가 낳은 아들을 심하다고? 내 아들이 큰 집 아들로 자라는 게 그렇게 나쁘냐? 오히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논리에 선주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저도 가슴이 답답했지만 한편으로는 시어머니 말씀이 맞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머니, 선주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선주야, 이게 우리 집안 전체를 위한 일이야.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모든 게 해결돼.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나요? 꼭 아이들을 바꿔야 하나요? 선주 씨가 애타게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젓으셨어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어? 도연이는 이미 딸만 셋을 낳았는데 네 번째를 또 낳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말에 제 가슴이 콕 찔렸어요. 정말로 저는 집안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며느리였던 걸까요? 선주 씨가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럼 형님 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를 바라보는 선주 씨의 눈빛에는 원망과 동시에 도움을 청하는 마음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는 집안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양보할 거야. 그렇지. 도연아? 시어머니께서 저를 쳐다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어머니. 집안의 미래가 더 중요하죠. 선주 씨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그럼 제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낳고도 키울 수 없다는 말인가요? 아니야. 큰 집에서 잘 키워줄 거야. 오히려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래도 선주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아마 거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선주야, 이건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일이야. 너도 이해해줘. 시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못을 박으셨어요. 선주 씨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안에 아들이 생기는 거니까요. 좋다. 그럼 오늘 저녁에 조용히 바꾸자. 시어머니께서 일어서시더니 나가셨어요. 선주 씨와 저만 병실에 남았습니다. 한참 동안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갓 태어난 아이들이 각자 어머니 품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는데 몇 시간 후면 서로 바뀔 운명이라니. 형님 댁. 선주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네, 정말 이게 맞는 일일까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맞는지 틀리는지 저도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선주 씨, 미안해요. 아니에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큰 집이 대를 이어야죠. 하지만 선주 씨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11시, 조용한 병실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직접 오셔서 아이들을 바꿔치신 거예요. 제 품에서 자던 딸아이가 선주 씨에게로, 선주 씨 품의 아들이 제게로 왔습니다. 이제부터 이 아이가 우리 큰집 아들이다. 시어머니께서 만족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갓 태어난 딸을 이렇게 보내야 한다니. 선주 씨는 제 딸을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마 자신의 아들과 헤어지는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그날이 바로 아이들이 바뀐 날이었어요. 1993년 11월 30일.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슬픈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어요. 2023년. 저는 65세가 되었고 선주 씨는 60세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서로를 피하며 살았어요. 같은 집안이지만 마주치는 것조차 불편했거든요. 민호는 이제 30세가 된 젊은 변호사였어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으며 무엇보다 효자였어요. 매주 안부 전화를 빼먹지 않았고 명절 때마다 비싼 선물을 사다 드렸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민호가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제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30년 동안 키우면서 정말 제 아들 같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괜찮다. 민호야, 너는 일 잘 되고 있고? 네, 엄마. 요즘 큰 사건을 맡아서 바쁘긴 하지만 재밌어요. 민호는 항상 긍정적이고 밝았어요. 어려서부터 풍족한 환경에서 자란 덕분인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여유로웠습니다. 큰집 아들로 자라면서 누나 3명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컸거든요. 큰딸 수정이는 벌써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고 잘 살고 있었고 둘째 딸 미정이도 작년에 결혼해서 신혼을 즐기고 있었어요. 막내딸로 알고 있던 지연이만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였죠. 한편 지연이는 홍대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달빛 카페라는 이름의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몰래 가서 커피를 마시며 지연이를 지켜봤는데 참 성실하고 따뜻한 아이더라고요.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또다시 달빛 카페를 찾았어요. 지연이가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어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낳은 딸인데 이렇게 멀리서 지켜봐야 한다니.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지연이가 저를 보며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물론 저를 큰집 큰어머니 정도로만 알고 있었겠죠?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지연이가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제가 낳은 딸일까? 30년 전 그 작은 아기가 이렇게 훌륭한 여성으로 자랐다니? 여기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커피를 마시며 지연이를 관찰했어요. 눈매가 저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끝이 섬세한 것도요. 작은 댁에서 자랐지만 타고난 품성은 숨길 수 없나 봐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어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렸는데 민호도 저를 발견하고는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지나가다가 커피 생각이 나서. 여기 지연이가 하는 카페예요.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민호가 지연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알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큰어머니. 지연이가 저에게 인사했어요. 어머, 지연이구나. 잘 지냈니?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때 민호가 지연이를 바라보는 눈빛을 봤어요.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마 민호가 지연이를 좋아하는 건 아닐까요? 사실 남매인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지연아, 오늘 시간 있으면 같이 영화 볼래?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연이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글쎄요. 카페 정리하고 나서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실 남매인 줄도 모르고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는 거였어요. 민호야, 우리 집에 가자. 엄마, 왜요? 지연이 도와주려고 했는데 집에 할 얘기가 있어. 급하게 민호를 데리고 나왔어요. 이대로 두면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민호가 물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러셨어요? 민호야, 지연이랑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라. 왜요? 지연이가 뭘 잘못했나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사실을 말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어렵고, 그냥 엄마 말이야. 너는 좀 더 격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해. 격에 맞는 사람이요? 엄마, 지연이가 어떤 아이인지 모르세요? 민호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지연이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카페도 혼자 힘으로 차린 거고, 무엇보다 마음씨가 너무 예뻐요. 제 가슴이 뜨끔했어요. 민호가 지연이를 그렇게 좋아하고 있었다니. 민호야, 엄마 말을 들어라. 엄마가 지연이를 싫어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을 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냥, 엄마, 직감이야. 직감이요? 그런 이유로 사람을 판단하시면 안 되죠. 민호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어요. 30년 동안 키우면서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밤, 저는 선주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여보세요? 선주 씨, 나야. 도연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일이세요? 민호와 지연이 얘기야. 혹시 눈치챘어? 무슨 얘기죠? 걔들이 서로 좋아하는 것 같아. 그 말에 선주 씨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지연이가 요즘 표정이 밝더라니. 이대로 두면 안 돼.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하지만 어떡해요? 30년 동안 숨겨온 일을 지금 와서 말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어요. 30년 전 그 끔찍한 결정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도 민호와 지연이의 만남은 계속되었어요. 카페에서 시작된 인연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타들어갔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집에 왔을 때 표정이 유난히 밝았어요. 엄마, 저 좋은 사람 생겼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지연이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누구인데? 지연이요. 큰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역시 제 예상이 맞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호야,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왜요? 지연이가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집안이 맞지 않아. 집안이요? 엄마, 지연이도 우리 친척인데 무슨 집안이 안 맞다는 거예요? 민호의 반박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같은 집안이라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엄마 생각에는 너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 엄마, 저는 지연이가 정말 좋아요.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는 게 느껴져요. 민호의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30년 동안 키워온 아이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민호야, 엄마, 제발 반대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지연이랑 진지하게 사귀고 싶어요. 그 말에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사실 남매인 두 사람이 연인이 되려 한다니. 한편 작은 댁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지연이가 선주 씨에게 민호 이야기를 꺼낸 거죠. 엄마, 저 요즘 좋은 사람이 생겼어요. 선주 씨가 놀라며 물었어요. 누구인데? 민호 오빠요. 큰댁 아들. 선주 씨도 제가 느꼈던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지연아, 그런 생각하지 마라. 왜요? 민호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시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도 안 돼. 너희는 맞지 않아. 어떻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둘 다 같은 집안이고 나이도 같고 선주 씨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을 거예요. 사실 친남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 이유를 대기도 어렵고. 지연아, 엄마 말 좀 들어라. 그냥 안 된다니까. 엄마도 왜 그러세요? 큰어머니랑 똑같네요. 지연이도 서운해했어요. 부모들이 모두 반대하니 더욱 의아했을 거예요. 그날 밤 선주 씨가 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지연이도 민호를 좋아한대요. 그럼 어떡하지? 이대로 두면 안 되는데.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사실을 말할 수도 없고.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민호나 지연이 중 한 명이라도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든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서로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한동안 고민에 빠졌어요. 30년 전 내린 결정이 이런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며칠 후, 민호와 지연이가 공식적으로 사귀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두 사람 모두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따르기로 한 거였어요. 엄마, 저는 지연이와 사귈 거예요. 엄마가 반대하셔도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호야, 엄마가 왜 그렇게 반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응원해주고 싶지만 사실 남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몇 개월 동안 행복하게 사귀었어요. 저와 선주 씨는 마음 졸이며 지켜봤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란 참 기구한 거였어요.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5장. 청천벽력 같은 소식. 2023년 가을. 민호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엄마,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왜? 어디가 아픈데? 요즘 계속 피곤하고 열도 나고 감기인 줄 알았는데 낫지 않아요. 제 가슴이 불안해졌어요. 단순한 감기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럼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 네, 엄마. 다음날 서울대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은 조마조마했습니다. 일주일 후,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급성 백혈병으로 진단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백혈병이라니. 선생님,
치료할 수 있나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치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골수 이식이 필요해요. 골수 이식이요? 네. 가족 중에서 적합한 공여자를 찾아야 합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저 괜찮을까요? 당연히 괜찮을 거야. 엄마가 꼭 살려줄 테니까. 하지만 제 마음은 불안하기만 했어요. 집에 와서 급히 가족들을 불렀어요. 큰딸 수정이, 둘째 딸 미정이, 그리고 남편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민호가 백혈병이래. 골수이식이 필요하다고 해. 뭐라고? 수정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우리 중에 누가 맞는지 검사해야겠네. 남편이 말했어요. 다음날 모든 가족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족 중에는 적합한 분이 없으시네요. 그럴 리가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미 3번 확인했는데 결과는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골수은행에서 기증자를 찾아볼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적합성도 보장할 수 없고요. 집에 돌아와서 온 가족이 침통해했어요. 민호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인데 도울 방법이 없다니. 그때 지연이가 찾아왔어요. 큰어머니, 민호 오빠 상태는 어떠세요? 지연아, 저는 눈물이 나왔어요. 저도 검사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지연아, 고마워. 하지만 가족도 안 맞는데 내가 맞을 리는.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민호 오빠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고 싶어요. 지연이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비록 사실을 모르고 있지만 정말 민호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였어요. 그럼 내일 같이 병원에 가자. 다음날 지연이도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민호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시간이 많지 않았거든요. 드디어 결과가 나온 날 의사 선생님이 놀라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지연 씨의 유전자형이 민호 씨와 완벽하게 일치해요.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예상했던 결과이긴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적이었습니다. HLA 검사에서 12개 항원이 모두 일치합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거의 남매 수준이에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지연이가 의아해했어요. 남매 수준이요? 네. 이 정도로 일치하는 경우는 보통 직계 가족 간에만 나타나거든요.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제 비밀이 들킬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어쨌든 지연 씨가 기증해 주시면 수술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해드릴게요. 언제든지 괜찮아요. 지연이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수술 후에도 이 비밀을 계속 숨기기는 어려울 거라는 걸. 6장. 폭로의 순간. 수술날이 다가오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지연이의 골수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민호도 회복이 빨랐습니다. 하지만 의료진들이 계속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완벽하게 맞는 경우는 처음 봐요. 혹시 두 분이 친척 관계 아니세요? 의사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어요. 저는 그때마다 얼버무렸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째 되는 날, 민호가 많이 좋아져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지연이도 회복이 빨라서 퇴원을 앞두고 있었고요. 그날 오후, 민호 병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큰딸 둘째 딸도 왔고, 선주 씨 가족도 모두 왔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민호야, 이제 괜찮을 거야. 남편이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아버지. 지연이 덕분이에요. 민호가 지연이를 바라보며 고마워했어요. 지연이도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수술 결과 상담차 왔습니다. 네, 선생님. 일단 수술은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민호 씨 몸에서 거부 반응도 전혀 없고요.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의사가 차트를 보더니 말했어요. HLA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 정말 완벽하게 일치해요. 12개 항원이 모두 맞다니 이건 정말 형제자매 수준이에요. 그 말에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혹시 두 분이 모르고 있는 혈연 관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한 번 더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필요 없어요. 제가 급하게 말했어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겠죠.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일치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혹시 모르니까. 선생님, 정말 괜찮다니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가 이상하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선주 씨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언니, 이제 그만해요. 선주 씨, 뭔 소리야? 더 이상 숨기지 말아요. 선주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이제 말할 때가 됐어요.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선주 씨를 바라봤어요. 선주야, 무슨 말이야? 남편이 당황스럽게 물었어요. 선주 씨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그때 선주 씨가 폭탄 같은 말을 했어요. 민호는 제 아들이에요. 병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민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소리예요? 작은 어머니? 정말이에요. 민호는 제가 낳은 아들이고 지연이는 언니가 낳은 딸이에요. 지연이도 놀라서 일어났어요. 엄마, 무슨 말이에요? 30년 전 너희가 태어났을 때 바꿔진 거야. 선주 씨가 울면서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큰어머니께서 집안대를 위해 아이들을 바꾸자고 하셨어요. 저는 반대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터져버리다니. 그럼 민호 형과 지연이가 친남매라는 거예요? 큰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친남매야. 선주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가 지연이를 바라봤어요. 지연이도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남매라고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지연아. 정말 미안해. 선주 씨가 지연이를 안으려고 했지만 지연이가 뒤로 물러섰어요.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지연아, 30년 동안 거짓말하신 거예요? 걔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지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호도 충격에 빠진 것 같았어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민호야, 미안해. 제가 다가가려 했지만 민호가 손을 내저었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민호야, 30년 동안 저를 속이신 거예요? 제 진짜 엄마가 따로 있다는 걸 알고도요? 민호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나왔어요. 7장. 용서와 갈등.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우리 집안은 난리가 났어요. 민호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지연이도 카페 문을 닫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선주 씨와 저는 서로 마주 보기도 어려웠어요.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이런 식으로 터져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주 씨가 눈물을 훔치며 물었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저도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30년 동안 키운 민호가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라는 현실. 그리고 제가 낳은 딸인 지연이와 이렇게 멀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며칠 후 민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저는 당분간 혼자 있고 싶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민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요? 제 엄마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민호야, 3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건 고맙지만 이제 거리를 두고 싶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지연이는 선주 씨에게도 연락을 끊었어요. 자신이 30년 동안 속아서 살아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지연이가 카페도 정리하고 어디론가 떠났대요. 선주 씨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미안해, 선주야. 다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언니. 저도 그때 더 강하게 반대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이들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민호는 회사 일에만 매달리며 지냈고 지연이는 부산에 있는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만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민호가 갑자기 집에 나타났어요. 많이 야위어 보였지만 예전보다 성숙해 보이기도 했어요. 민호야, 안녕하세요. 여전히 존댓말이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앉아라. 밥이라도 먹고 가거라. 괜찮아요. 할 말만 하고 갈게요. 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연이를 찾고 있어요. 지연이를? 네.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왜 지연이를 찾는데? 할 말이 있어요.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아직도 지연이를 찾고 있다는 건 혹시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민호야, 지연이와는 이제 그만. 아무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민호가 손을 흔들었어요. 그냥 사과하고 싶어요. 제가 너무 충격받아서 지연이한테 상처를 줬을 것 같아서요. 그제서야 안심이 됐어요. 부산에 있다고 들었어.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다던데.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선주 씨에게 연락해서 지연이의 주소를 알아냈어요. 민호는 그날로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부산에서 지연이와 민호가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후 지연이가 서울로 돌아왔어요. 지연이가 처음으로 선주 씨에게 연락을 했어요. 엄마, 집에 가도 될까요? 지연아, 선주 씨가 눈물을 터뜨렸어요. 미안해, 지연아. 정말 미안해. 엄마도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 이해해요. 지연이도 많이 성숙해져 있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우리 가족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색함은 남아 있었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민호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지연이도 다시 카페를 열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이기로 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진실을 알고 모이는 자리였죠. 다들 모였네. 남편이 말했어요. 큰딸 수정이와 둘째 딸 미정이 그리고 민호와 지연이까지 모두 왔어요. 선주 씨 부부도 함께였고요. 처음에는 모두 어색해했어요. 30년 동안 알고 지낸 관계가 하루아침에 바뀌었으니까요. 먼저 우리 어른들이 사과해야겠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호야, 지연아, 정말 미안해. 30년 동안 너희를 속였구나. 어머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제는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당연하지. 30년 동안 키웠는데 넌 내 아들이야. 그 말에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연아, 너도 마찬가지야. 비록 내가 키우지는 못했지만 넌 내가 낳은 소중한 딸이야. 지연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아니, 큰어머니,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 편한 대로 불러라. 뭐라고 불러도 넌 내 딸이니까. 선주 씨도 민호에게 다가갔어요. 민호야,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작은 어머니, 아니, 어머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던 거죠. 민호가 선주 씨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물론이지. 선주 씨가 울면서 민호를 안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친아들을 품에 안은 거였어요. 저도 지연이를 안았어요. 지연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괜찮아요, 엄마. 이제야 진짜 엄마를 찾은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모두 울면서 서로를 용서했어요. 그런데 이제 민호와 지연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큰딸 수정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호와 지연이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우리는 이제 친남매로 지내기로 했어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연인으로서의 감정은 정리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오빠가 있다는 게 더 좋아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이가 제 여동생이라는 게 신기하면서도 기뻐요. 앞으로는 정말 좋은 오빠가 되어줄게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런 제시도 건 계속 편집돼 우리 집안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집안대를 이어야 한다던 시어머니 말씀은 어떻게 하고? 그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30년 전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문제였거든요. 그때 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가문이라는 게 정말 피로만 이어지는 건가요? 무슨 말이냐? 저는 30년 동안 큰집 아들로 자라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친아들처럼 키워주셨고, 누나들도 저를 정말 아껴주셨어요. 민호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지연이도 작은 집에서 자라면서 정말 좋은 사람이 되었어요. 작은 어머니께서 얼마나 잘 키워주셨는지 알 수 있어요. 지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엄마께서 정말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비록 친딸이 아니었지만 친딸보다 더 아껴주셨어요. 민호가 계속 말했어요. 그러니까 가문이라는 건 혈통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요? 그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동안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었어요. 비록 아이들이 바뀌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잖아요. 맞아요. 지연이가 거들었어요. 저희는 모두 이 집안의 소중한 가족이에요. 큰딸 수정이가 말했어요. 민호는 제 동생이고 지연이도 제 동생이에요. 그건 절대 바뀔 수 없어요. 둘째 딸 미정이도 동의했어요. 우리는 모두 가족이에요.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상관없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정말로 가족이라는 건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맞아요.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30년 전 제가 아들을 간절히 원했던 건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가문의 진짜 의미는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느냐에 있다는 거려.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다. 우리는 이미 훌륭한 가문이야.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가문 말이야. 선주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이제야 마음이 편해져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정말로 하나가 되었어요. 민호는 여전히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고 동시에 선주 씨도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지연이도 마찬가지였고요. 두 명의 어머니를 둔 특별한 아이들이 된 거죠. 그리고 몇 개월 후 민호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소개했어요. 회사 동료였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지연이도 카페 단골 손님 중 한 명과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오빠도 생겼고 진짜 엄마도 만났고 그리고 좋은 사람도 만났고 민호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두 명의 어머니가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이제 우리 집안에서는 더 이상 큰 집, 작은 집이라는 구분이 없어요. 그냥 모두 한 가족일 뿐이에요. 30년 전 그 끔찍한 결정이 결국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가르쳐 준 셈이 되었어요. 가족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해준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집안의 대를 걱정하셨는데 결국 우리 집안은 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가족이 되었죠. 아들이든 딸이든 친자식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은 이제 어떤 비밀도 없이 서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끔 30년 전을 생각하면 후회가 되기도 해요. 만약 그때 시어머니의 말씀을 거절했다면 아이들이 이런 혼란을 겪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도 들어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웠으니까요. 이제 우리 집안은 진짜 화목한 대가족이 되었어요. 큰 집도 작은 집도 없이 그냥 서로를 사랑하는 한 가족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가문이라는 건 아들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거려. 30년 동안 우리가 서로에게 준 사랑이 바로 우리 가문의 진짜 유산이었던 거예요. 이제 민호와 지연이도 곧 각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꼭 들려줄 거예요. 가족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30년 전 그 차가운 11월 밤에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따뜻한 사랑으로 끝이 났어요. 힘들고 아픈 시간이었지만 결국 우리를 더 큰 행복으로 이끌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30년간의 비밀, 그리고 뒤늦은 고백. 여러분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